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연말 안에 필리핀 가사 육아 도우미 100여 명이 우리나라로 들어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 육아 도우미 제도가 시범 도입되는 겁니다. 저출산과 경력 단절의 해법으로 제시되는 반면에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집중진단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집중진단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실 시사평론가,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의 송지은 상임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시작을 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 사업 개요부터 좀 짚어볼게요. 우선 송 대표님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이제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시작하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 시범 사업 같은 경우 저출산 대응을 위해서 주로 필리핀 이모님 1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건데요. 사업 기간은 이제 최소 6개월이고 정부 인증 서비스 기관에서 인력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20대에서 40대 맞벌이, 한부모, 임산부 등이고 통근형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네. 자, 두 분 모두 지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좀 와닿으실 것 같은데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우선 평론가님, 이 사업 전반적으로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어제 관련 공청회가 진행이 돼서 다시 뉴스가 됐는데요. 네. 좀 한두 달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국회에서 또 유사한 법안이 도입되겠다고 발표가 됐다가 최저임금을 미적용하겠다라는 논란으로 또 철회가 된 이제 혼란을 좀 겪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지켜봤을 때 결국에 지금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에서 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정책 목표가 분명하거든요. 저인구와 여성의 고용 단절에 대한 주 목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방안을 도입하겠다. 예. 그래서 그 목표에는 뭐 대한민국의 국민 어느 누구도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이 목표를 해소할 수 있을 만한 실효성 있는 정책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공방이 일고 있고 저의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예. 저는 우려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최저임금을 미적용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을 때는 결국에 지금 육아를 하고 있는 당사자나 아이를 낳고 싶지만 우려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이제 질의를 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비용이 1순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통계값을 다 뽑아보면 비용과 연결되기는 하지만 이제 인간답게 존엄하게 살 수 있을까 교육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의 고용 단절의 문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문제 이런 전반적인 성평등한 노동 환경과 보육 환경에 대한 구조적 개선을 좀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누군가의 또 다른 착취에 가까운 이제 환경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방향성 자체에 좀 동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고요. 예. 어제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방향으로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우선 이거를 저인구와의 해법으로 내세웠던 가장 큰 메리트가 이제 육아 부담, 비용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역설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함으로 인해서 당초 메리트라고 내세웠던 부분에 대한 사실상의 메리트는 굉장히 감소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정책 목표의 실효적인 측면에서 이게 적합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책일지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그림이 어제 고용부가 주최한 공청회 그림으로 보이는데요. 직접적으로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다른 뭐 사진, 보도 사진 등을 통해서 보면 노예제 도입 중단 이런 팻말들을 네, 들고 맞습니다. 네. 반대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방향성을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송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래서
뭐 비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은 그 이슈를 이제 벗어나서 다른 테스트를 해보겠다라는 취지로 읽히고요. 비용은 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가게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내국인 가사 도우미 하고도 사실 비용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출퇴근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한 240에서 280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은 한국말을 하는 내국인 가사 도우미를 쓸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적 메리트가 없어서 그 부분은 이제 문제라고 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60대 이상 가사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결국은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되는 수순이거든요. 그러면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번에 테스트를 해봐서 장단점을 평가를 해보겠다. 그 취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된 부분,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법을 적용하겠다. 일단은 이렇게 밝힌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제 발표한 안으로 보면은 이제 근로기준법 등에 준해서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최근 이제 실행되기 시작한 가사근로자와 관련된 법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준해서 도입을 하기 때문에 휴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노동자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습니다. 그리고 주거 공간에 대한 이제 공급이 필요하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고용과 이제 알선을 책임지는 정부의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 공간을 제공하는 방법, 대신 거기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부담은 근로자가 지도록 하고, 원하는 경우에 독립적인 주거 공간을 또 선택해서 자부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가닥을 잡았고, 서울시에서는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이라는 단위를 보면 적지 않은 돈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100여 명 이상에게 100분에게 드리는 거고, 6개월 최소 6개월에 걸쳐서 지급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1인당 지급되는 비용은 뭐 20~30만 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장기적으로 그럼 과연 이런 주거 비용 지원이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앞서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한국인 도우미와 급여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뭐 이제 들어올 외국인 가사 도우미와 지금 현재 이제 내국인 일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급여 수준이 지금 차이가 날 걸로 보세요? 지금 사실 최저임금 적용했을 때 한 이제 2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고 연령에 따라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제가 알기로 이제 내국인 가사 도우미의 시세 자체가 240에서 280입니다. 240에서 280. 출퇴근 방식. 출퇴근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국인하고 또 이제 그 중국 동포분들이 좀 다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 한국어가 원활하지 않고 그런 뭐 어떻게 보면 단점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냐, 그리고 주변에서 사용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약간 부정적인 반응이 아닌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4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 사실 적은 수준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제 공청회에 당사자 패널 분들도 여러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이제 부처에서 사실 섭외를 하신 분들이고, 부처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을 해오셨던 분들인데, 이제 공통적으로 좀 우려하셨던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내용은 신뢰라는 부분과 문화 차이 부분이 이제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부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평이었고요. 그리고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현장 같은 데 나가서 기자분들이 많이 또 인터뷰하는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육아를 누군가에게 위탁하는 형태보다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혹은
본인과 또 배우자가 함께 공동으로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방향을 더 선호한다라는 이제 인터뷰들도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제 이게 정책 목표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당초 이 제도를 대통령이 언급하고 또 국회에서 법안이 나왔던 취지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임과를 해소하고 여성의 고용 단절을 해결하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연구 결과들이나 연구자들도 특히 싱가포르 사례를 많이 들고 있는데 싱가포르에서도 외국인 가사노동 근로자 제도를 도입해서 저출생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에 있어서 좀 의구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이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뭐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좀 더 전제를 더 넓혀서 이 정책이 왜 도입됐는가, 무엇을 위해서 누구에게 필요한가라는 점을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향에 있어서는 좀 급속하게 가기보다 정말로 우리 사회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향에서 좀 이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단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번에 시범 도입은 일단 출퇴근 방식에 국한이 된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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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뭐 집에 상주하면서 이제 육아와 가사를 전담해 주시는 입주형. 네. 입주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네, 빠지는 없습니다. 건가요? 네, 네. 이번에는 입주형이 대상이 아니고 예. 출퇴근형만 대상입니다. 그럼 기존의 네. 입주형 도우미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이 어때요? 뭐 입주형 도우미는 뭐 전반적으로 요새는 많이 안 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수요와 공급을 뭐 정확하게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소개업소나 이런데 이렇게 뭐 알아봤을 때 뭐 우선은 중국 동포분들이 코로나 때 이제 많이 중국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사 근로자의 비용이 점차 상승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수요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장은 아닙니다. 공급자가 수요자를 선택하는 시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kg 예. 이상의 아들이 있다거나 쌍둥이 아들이 있으면 사실은 시터를 구하기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네, 네. 앞서 그 평론가님이 지적을 해주셨듯이 특히 뭐 어린 영유아가 네, 있는 집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신원이 확실치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경우 신원이 확실치 않다는 부분, 또 문화 차이로 인해서 좀 가치관 형성 과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줄까 의구심을 갖는 지적들도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가사 근로자법에 의한 이제 가사 근로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보험 지원법에 따라서 이제 정부가 지정하는 아이돌보험이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사설업체에서 쓰는 시터 같은 경우는 검증이 전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범죄 경력 등도요. 그래서 범죄 경력만 검증한다고 하면은 뭐 사실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검증은 모든 가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예. 그리고 뭐 그런 관련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취지에서는 사실 지금 시범 사업이 뭐 무조건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네. 지금 기본적으로 범죄 경력이라든지 뭐 어떤 사항들을 지금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라고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 이번 발표에 예. 반영된 거는 이제 범죄 경력이라든지 그리고 우선적으로 이런 가사 육아 관련된 전문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는 코스가 있는 나라를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겠다라는 방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되기로는 필리핀에서 관련된 코스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최소 이제 관련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한국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의 복원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입을 하겠다라는 방침을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어제 발표를 한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저는 이 문제가 얼마를 주고 결국에 당장 몇 명을 데려올 수 있느냐로 평면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저도 이용해 봤고 가사근로자법에 이제 적용을 받으시는 특히 여성단체에서 여성 일자리 사업으로 또 많이 진행을 해왔거든요. 네, 네. 그런 서비스도 오랜 시간 이용을 해봤는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결국에 돌봄 그리고 가사노동, 육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라는 철학적인 문제가 여기에 굉장히 뿌리 깊게 저는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해주면 싼값에 대신해주면 좋은 일
로 사실은 사회가 많이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시장에서 적절하게 형성이 되지 않으면 가격이라든지 뭐 수요 공급이요 매치가 되지 않으면 더 싼 가격에 올 수 있는 시장을 열겠다라는 게 지금 방침을 쉽게 이제 표현하면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ILO라는 국제 이제 노동기구나 이런 데서도 네네. 외국인에 대해서 차별적인 임금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반이었고요. 기존에 나왔던 방침은 똑같은 임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싱가포르 사례를 정부에서 많이 들고 있는데 싱가포르 내에서도 이제 이분들이 너무나 비인간적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서 발생하게 된 여러 문제라든지 뭐 성범죄나 이런 부분들의 취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또 연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 논의를 오랜 시간 진행해온 건 사실상 아닙니다. 굉장히 네네.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에도 정확하게 뭔가 부합하다는 이제 뭐 실효성 있는 자료들이 충분하지 않고 당사자들도 우려를 표하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궁극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는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실효성에 있어서 지적을 하는 대표적인 대목이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네. 또 네. 신뢰성 부분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 외국인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우리 내국인,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중년 여성들 네, 위주로 네, 네. 가사 육아 도우미 시장이 형성돼 있었는데 네, 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이런 부작용도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사실 그런 부분에 우려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가사 육아 도우미 같은 경우는 신규 인력 유입이 없는 시장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의 통계지만 50에서 59세 이상이 28.8%고 60세 이상이 이제 63.5%라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다면적인 평가나 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고려는 분명히 필요하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단기간에 해당 제도에 대한 이제 시범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의 영향력 이런 부분은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대체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대체제요? 어떤 네. 대체제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예. 가사 육아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시면은 가사 육아를 하실 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에 대한 말씀에 네, 어떤 이제 의견 고령화 추세에 네, 따라서 전체적인 공급량이라고 굳이 경제학적으로 네, 표현을 네. 하자면 공급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라는 것은 좀 현장에 계신 이제 이런 서비스를 필요로 네,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이 체감을 하고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철학적인 부분을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네, 이 직역에 왜 새로운 인력이 수급되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 질문을 던져봐야 해결이 된다고 봐요. 왜인가요? 네, 질 좋은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 여기서 전문성도 인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네. 소모적으로 소비되는 일자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에서 특히 고용단절된 여성들이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처럼 유입되는 일자리로 사실 인식이 되어 왔거든요. 급여 수준은 어떻다고 네, 보세요? 급여 수준도 최저임금 수준에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예 입주형으로 해서 네, 네. 네, 거의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본인의 집으로 귀가하시는 형태나 이런 사례가 아니라면 앞서 200만 원 뭐 초반대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최저임금 연동된 수준에 거의 흡사한 거고요. 출퇴근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여가부 등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아이돌 보험 서비스가 네, 굉장히 네. 호평을 받았던 서비스고 신원 확인이나 교육 제도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가 만들어 온 건데 이 경우에도 거의 최저임금에 준 연동해서 임금 수준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이 유입되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예. 근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최근 유튜브나 이런 데에서 네, 네. 또 살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보이는 채널들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른바 니치 마켓인데요. 그리고 또 저는 가끔 이런 100만 뷰 막 이런 영상을 보면서 혼자 웃었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습관, 뭐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집을 정리한다 이런 것들이 또 유행해서 한참 알고리즘을 따라서 올라온다고들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 이 직역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점차 자기의 미래적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직역으로 분류된다면 스타트업 기업이라든지 또 젊은이들이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저 누군가 최대한 싼 가격에 대체해주면 좋다라는 시장으로 형성되고 그런 부분에서 소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사근로자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사실 도입이 됐고요, 국회에서. 근데 지금 가사근로자법을 명분상 통과는 시켰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현장에서 완전히 안착되어 가기도 전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서 더 저임금에 혹은 더 쉽게 이제 고용이나 해고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근로자를 수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더 이제 해치고 있는 방향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서 이제 뭐 중국 동포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비자 자체가 다르게 발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외 동포분들, 우리나라의 이제 동포시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이게 F4 비자로서 또 발급받는 게 한참 10년 전에 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은 E9이라고 해서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특별한 고용 허가제라는 틀 안에서 이 섹터를 이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도라는 점도 좀 부연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육아가사 도우미 도입의 취지를 보면 저출산 대책의 측면인 게 하나 있고 좀 말씀해 주신 것하고 맥을 닿는 게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가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이 측면에서 본다면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가사근로자법을 통해서 기존에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가정에 계속해서 신뢰관계를 맺고 뭐 10년, 20년 근무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기존의 다른 회사를 다니거나 마트에서 이제 캐셔를 하시거나 하는 것과 이제 준한 시간을 일했지만 정말 해고를 당하고 마지막에 뭐 퇴직이라든지 이제 이후에 예를 들면 국가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안정망이 좀 없었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법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데서와 유사하게 이제 국가 보험이나 이런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정성을 좀 마련하도록 하는 우리 가사근로자법이 국회에서 정말 지난한 노력 끝에 도입이 됐고, 네, 그렇다면 이 시장을 우선적으로 어떻게 국내 안에서 성장시킬 것인지를 먼저 고려하면서 사실은 이 성장하는 수요와 또 부족한 공급 간의 매치를 하려는 노력이 선행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저인구화 해소와 그다음에 인력 수급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교차시켜서 뭐 100만 원 미만의 가급적이면 이제 인력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일종의 그런 메시지들이 사실 서울시장발로도 나오고 국회에서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오히려 이 논란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더 객관적으로 좀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방해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목표를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후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수급되지 않는 인력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선 국내 시장에 대해서 이제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사실은 차근한 논의를 밟아도 이제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논란은 있습니다만 이제 정부는 기본적으로 9월에 세부적인 방침을 확정을 하고 연내에 시범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좀 그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꼭 들어가야 된다.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뭐 사실은 이거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하면서 결국 장단점 평가가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급 과정에서 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를 평가해서 뭐 충분한 연구를 통해서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지 말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 발표 후 수요 조사를 하겠다라고 어제 발표가 됐거든요. 이제 기자 질의 등을 통해서 이제 이런 인력을 원하는 국민들이 많다라고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타겟이 그 대책을 원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정부 발에서는 이제 9월 발표 전에 추가로 수요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좀 이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전에 실질적으로 국내 수요에 대해서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너무 정말 신속하게 이것을 해결해가는 방향이 아니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향으로 좀 속도를 맞춰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송지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또 조성실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